좀 이런 집들은 꼭 가구는 심플하고 단순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는 판교에 있는 아파트에 왔어요. 판교 프루지오 그랑브리라고 판교와 분당을 통틀어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38평형이고요. 60대 부부 또 자제분이 사시는 세 가족이 거주를 하실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설명드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가구 같은 것도 괜찮은 게 들어갔고, 그리고 편리한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이 자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검은 블랙이잖아요. 원래는 고객님께서 전부 다 블랙으로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디자이너하고 고객님이 굉장히 많은 의논을 하고 타협점을 좀 가진 곳이기도 해요. 이게 전부 다 검정색으로 갔다면 조금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블랙과 화이트를 나누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더 시크해지기도 하고 좀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주방에 보시면 이 기둥이 하나 있잖아요. 이 기둥은 철거할 수가 없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게 싱크대가 연결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중간에 끝틈에 딱 있기 때문에 싱크대가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진한 색을 여기다 다 써버리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전부 다 블랙으로 하지 마시고 이쪽에 있는 장들은 화이트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고객님하고 의논해서 블랙과 화이트를 섞은 거예요.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근데 굉장히 잘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만 봐도 블랙이 그대로 들어왔더라면 이 공간이 어떨까 한번 다들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상판이 엔지니어 스톤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쓰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스트하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이 엔지니어 스톤은 단점이 하나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장점으로 봐야 될지 단점으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흔히 쓰는 인조 대리석은 이렇게 연결 부위가 보이지 않아요. 인조 대리석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접합시켜서 이걸 보이지 않게끔 갈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엔지니어 스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천연 대리석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갈아서 이 부분을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요 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나는 상판을 딱 보시면 와, 굉장히 고가의 상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없다, 연결 부위가.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상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 부위가 보이는 걸 보통 더 고급스럽다고 안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통짜를 더 좋아해서 그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것들은요, 위에서 보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 문양을 한번 봐주세요. 이 텍스처를. 자, 여기는 가로로 문양이 들어갔고 여기는 세로로 문양이 들어갔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문양이 들어갔고 이렇게 문양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접합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시공을 못하죠. 왜? 그러면 되게 이상하니까. 붙어 있는 건데 가로 무늬가 세로 무늬가 하나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이제 천연석처럼 이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진짜 대리석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저렇게 그렇죠. 선이 그어져 있고. 예, 그렇죠. 모든 대리석이 다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연결 부위가 다 보여요. 그러면 대리석이랑 엔지니어 스톤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도 똑같나요? 가격 차이도 비슷합니다.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일반 대리석보다 좀 더 단단해요. 일반 대리석은 철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일정한 색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튀는 색들이 있어요. 이렇게 철색처럼 붉은색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엔지니어 스톤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천연 대리석 같이 완벽하게 보이고 돌가루도 엄청나게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런 잡티가 없고 굉장히 강도가 세요, 대리석보다. 그래서 덜 깨집니다. 대리석이 좀 잘 깨지거든요. 근데 이건 잘 안 깨져요. 천연 대리석의 단점을 보완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 싱크대가 1000만 원대 후반 정도 들어간 금액이에요. 한 195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간 싱크대인데 그 정도의 가치를 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 이 주방 공간이 가장 이 집에서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조금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신 고객님 눈높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선호하거든요. 여기다 좀 힘을 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드도 프랑케 후드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걸 쓰셨고, 여기 보시면 바닥에도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이런 디테일함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고객님도 좀 그런 거 좋아하시고. 제가 꺼볼게요. 이거 하나. 그리고 여기도 잡으세요. 자, 이게 터치로 하면 이 조명이 다 꺼져요. 그리고 손으로 그냥 터치만 하면
조명이 다 켜집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것과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겁니다. 가격도 상당히 나가고 대부분은 이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터치식으로 그냥 이렇게. 참 이런 거는 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정 이렇게 한번 봐주실래요? 천정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 위에 몰딩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이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있죠? 천장에 몰딩이 어떻게 들어가 있죠? 근데 저쪽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렇게 이제 몰딩이 없이 저렇게 시공을 하는 게 좀 더 이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걸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몰딩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없애버리고 살짝만 띄어서 이쁘게 만든 거죠. 저거는 이제 디자인의 차이예요. 저렇게 디자인을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 그럼 꼭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천장이 너무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든가 이렇게 천장이 똑바른 것 같지만 사실 이 천장이 똑바르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3cm씩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는 이런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장이 이렇게 막 삐뚤어져 보일 거죠. 그런 데는 시공할 수 없고 지금 여기처럼 천장의 높이가 일정한 곳은 저렇게 시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바닥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 바닥이 딱 보면 타일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한샘에서 나온 600에 1200짜리 와이드 강마루입니다. 대부분 마루가 이제 좀 식상하다 하셔서 타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막상 타일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맨발로 디뎠을 때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요걸 매지라고 하죠. 요 연결부의 매지와 매지 사이가 이제 자꾸 변색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가 또 탈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자 부분 때문에 이 타일을 하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희도 시공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그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타일처럼 나오는 와이드 강마루는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제품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한샘 와이드 강마루인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 제품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그리고 추천할 만도 해요.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잘린 곳이 많지 않고 타일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자,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색들을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문 색깔하고 커튼 색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 맞춰간 느낌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다른 색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자체가. 한 공간에서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색톤이 다 틀려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요즘에는 색톤을 다 하나로 다 맞춰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너무 이제 단조로움이 좀 있는 것. 그게 제일 큰 단점이죠. 대표님 근데 저같이 이런 색상이나 조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 톤을 다르게 가서 고급스럽게 맞추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본인이 하시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 톤을 맞춘다는 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 이렇게 많이 경험을 쌓아서 맞춰보지 않으면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 있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디자이너가 자기의 경험과 해왔던 그런 것들 그리고 3D상에서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고객분들 잘 할 수 없는 그런 고객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집이 나오는 거죠. 이 집도 사실 그런 집이기도 하고 고객님이 좀 잘 알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색을 이렇게 맞추실 수는 없거든요. 아까 전에 주방도 그렇게 블랙과 화이트를 섞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런 걸 권고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또 저희가 3D를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이런 집이 탄생을 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혼자는 힘들지만. 자,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좀 우아하고 좀 이런 톤을 살짝 넣은 집들은 꼭 이제 디자이너가 권고를 하죠. 이 집의 가구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트로 간 집은 포인트를 가구로 맞춥니다. 가구의 색상.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기본적인 색, 3가지 색 정도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가구를 무조건 심플하고 단순한 색으로 가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 조화가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내가 집에 가구를 살 때도 도움이 되시겠죠. 내 집이 완전 화이트다. 그러면 조금의 색상을 넣어서 포인트를 가구에다 두시고 내 집을 조금 모던하면서도 색상을 조금 집어넣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꾸몄다 하면 가구를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색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기존의 가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해주셔야죠. 무조건. 물론 저희가 물어보기도 해요. 디자이너가 무조건 물어봅니다. 어떤 가구냐, 어떤 색상이냐, 또 어느 정도의 크기냐 이렇게 물어보죠. 당연히. 하지만 고객님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셔야죠.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색상도 또 크기도 평면을 잡을 때도 여기에 뭐 큰 소파가 들어가겠다든가 이런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디자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아톨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도 아톨도 이렇게 아래 위가 좀 비슷하게 맞췄죠. 그리고
밋밋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냥 벽지로 갔을 때보다 옛날처럼 막 화려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은은하게 아트월을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하나는 전혀 그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서 보면 요새는 이걸 대부분 이걸 뭐 템바보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템바보드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루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루바에 가까워요. 이렇게 루바가 옛날에는 좀 했는데 요새는 안 하다가 한 1, 2년 전부터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음각이 있어서 입체감이 있어서 사실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아주 짧게 포인트를 줬지만 충분한 실용성도 있고 보기도 좋고 또 닦아도 되잖아요. 이런 거는 닦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망가지지도 않아요. 이건 잘.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보기 좋게 밋밋함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아트월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집에 이제 여기 위에 한번 봐주실래요? 몰딩 위쪽 안쪽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저쪽을 보시면 없어요. 이쪽을 보시면 없죠? 예. 저기는 액자 레일이라 그래서 고객님하고 상의가 됐을 겁니다. 고객님하고 상의가 되면 저렇게 액자 레일을 충분히 여기 보시면 여기 기역자 라인 다 심겨 있고 여기 기역자 라인이 다 심겨져 있어요. 이걸 미리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하고 깔끔하죠. 그래야지만 여기다가 이제 액자도 걸고 뭐 사진도 걸고 그림도 걸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으신 분들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 이제 고리를 달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리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한 곳에 그냥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피스를 받거나 못을 박으면 딱 그 자리에만 해야 되잖아요. 옮기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액자 레일을 해놓으면 좀 여기 위치도 바꿔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중간에 한번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액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시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도 요구를 할 수 있네요. 그럼요. 해주실수록 저희도 더 좋아요. 저희가 또 고객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더 많은 디테일함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물론 이제 난 무조건 심플한 게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디테일하게 요구해 주시면 서로 좋죠. 서로. 저희들도 기분 좋고. 왜? 디테일할수록 그 집을 이렇게 보면 볼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말씀해 주시면 다 해드릴 수 있고 다 의논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예. 자, 요 부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근데 요 안에 보시면 북박이장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 벽이 있었어요. 벽이 있고 여기가 원래 안에가 욕실이었습니다. 욕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쪽에만 이렇게 북박이장이 있었고 여기는 그냥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벽을 여기까지로 다시 벽을 만들고 욕실을 줄이고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서 드레스룸을 확장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신의 한 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말 좋은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너무나 좋은 공간. 복잡하지도 않고. 이게 그냥 벽이었는데 여기다 뭘 놨다든가 뭐 이러면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정말 불편하고 쓸모없는 공간인데 너무나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안방도 너무 넓어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 벽이 있고 여기다 뭘 놨다 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자, 이제 욕실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욕실을 줄였잖아요. 그럼 욕실이 그냥 너무 좁아지고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보세요. 이렇게 넓어요, 욕실이. 그러니까 여기 사실 욕실이 너무 넓었던 거죠. 집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말 욕조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얘기가 틀린데 욕조를 안 쓰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욕조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다 욕조를 넣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욕조를 필요 없으시니까 더 넓어 보이고. 근데 여기서 더 넓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거죠. 여기 이 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아파트의 욕실보다 훨씬 넓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가로 세로가 1600에 17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눈으로 딱 봐도 이게 지금 하나가 60cm거든요. 세 개 하고도 양쪽으로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m가 넘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천장을 한번 봐주실래요? 틀린 게 있죠. 조명이 틀립니다, 조명이. 이 천장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라인 조명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텔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욕실이 나왔죠. 이게 약간의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욕실을 만들려면 그래도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십니다. 이 정도 욕실을 만들려면. 여기 좋은 걸 많이 썼잖아요. 뭐 비대 일체형도 들어갔고 이렇게 하부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우리 흔히 말하는 해바라기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타일도 600에 600값으로 전부 다 포쉐른 타일로 들어가고 젠다이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면 800이면 싸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1000단 이상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욕실 하나 만드는데. 근데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디테일함과 이렇게 좋은 자재를 쓰고도 그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그리고 안방은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보시면 이 조명이 하나 있는데 이 안방 조명 이게 지금 제가 리모컨이 저한테 지금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를 못하는데 이 안방 조명이 조금 특별한 겁니다. 이게 색상이 변하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색상이 이렇게 밝지만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을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 보실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들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 방에 보시면 자, 제가 여기 보시면 금고도 있습니다. 금고도.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요 제품이 이 집에는 전부 다 요 제품이 들어갔어요. 한샘에서 나오는 요새 신형인 시그니처 붙박이죠. 요새 아주 핫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도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실용성도 너무 좋고 자, 요런 것들 그냥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고 이 색상도 그렇고 여기 봉 한번 봐주실래요? 봉도 일반적인 봉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 시그니처가 정말 핫합니다. 요새 고객님들은 조금 더 주시더라도 뭔가 디테일하고 뭔가 고급스럽고 그런 걸 원하세요. 그리고 또 편리하기도 합니다. 이 구성이 굉장히 편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 이 시그니처 북바장이 정말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추천도 저희가 많이 드리고 그래서 고객님들도 이제 북박이장 하실 때 이 시그니처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서 구경도 한번 해보세요. 한샘 매장에 가시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욕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부장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죠. 딱 보시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딱 호텔 같습니다. 색상도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자, 실리콘입니다. 실리콘도 색상을 맞춘 거죠. 아주 디테일한. 그러니까 보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세면 수전을 제가 한번 물을 틀어 볼게요. 자, 이렇게 높은 게 쓰기는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물이 튈까봐 너무 높으면 그래서 좀 낮은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낮으면 손을 넣었을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손을 넣었을 때. 요 정도, 낮으면 요 정도 되거든요. 한 5cm 정도 낮아요. 손을 넣었을 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편리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높은 걸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게 높으면 이제 물이 자꾸 튄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별로 물 안 튀잖아요. 근데 이제 손을 댔을 때 이제 물이 옆으로 많이 좀 나가는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살짝 쓰셔야 되는 거 있는데 낮은 거보다는 사실 높은 게 더 편리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대표님이랑 다니면서 높은 수전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높은 수전이 이제 많이는 없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세면대 형태에서는 이렇게 높은 게 없어요. 왜냐면 높으면 이 높이를 감안해서 이렇게 높이 나온 거거든요. 이 높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낮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수전이 빠져 있군요. 네, 밖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높이만큼이 더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긴 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셨지만 이렇게 전부 다 천장에 라인 조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퓨젠트라 그래서 난방이 가능한 퓨젠트 2 고가의 환풍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새 진짜 라인 조명 엄청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좋아요? 어쨌든 돌출되어 있지 않고 안으로 매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하고 또 모던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출이 돼서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저런 다운라이트를 없애고 저 라인 조명으로만 다 두를 수는 없나요? 있죠.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뭐 10배 이상 차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겠죠. 저걸로 다 시공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다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데다가 뭐 드레스룸을 꾸미셔도 되고 알파룸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뭐 물건을 좀 놓을 수도 있고 뭐 애들이 있으면 애들의 놀이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만약에 그 강아지, 애완견, 고양이들이 있으면 여기다 뭐 펫타워 같은 거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여기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는 이렇게 현관에 팬트리가 있어요. 현관에. 정말 팬트리가 있는 집은 복받은 집입니다. 이렇게 팬트리가 있는 정말 너무나 유용하죠. 이 팬트리가 있는 곳은.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옛날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정말 좋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신발장도 이렇게 충분히 띄워서 데일리 신발을 넣기도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좀 띄우면 앵글적인 요새 조금 높은 신발도 이렇게 다 데일리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높이 띄우면 좋습니다. 가운데도 이렇게 하면 뭐 보시면 이 불빛을 이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불빛을. 그리고 여기다가 뭐 차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넣으시고 홈을 파놓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편리하시니까.
자, 그리고 바닥, 여기 현관 바닥을 보시면 이 바닥은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을 사용했고요. 일부러 조금 그레이색인데도 좀 진한 그레이색을 썼겠죠. 왜냐면 옆에가 전부 다 화이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진한 색을 쓰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을 보시면 문은 이렇게 우드색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요새는 이제 필름을 이렇게 사용해서 문을 만들잖아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레이색이라든지 페인트 칠을 해놨잖아요. 그런 게 비해서 뭐 이렇게 텍스처가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이쁘기도 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방풍이 되는 이렇게 몰딩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현관들은 이렇게 신발장은 화이트지만 다른 것들을 보면 좀 더 톤이 되게 낮잖아요. 근데 이런 집을 제가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좀 화이트하는 걸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좀 톤 다운된 걸 더 선호하시나요? 원래 톤 다운된 게 사실 가장 인테리어 하기 힘들어요. 그냥 화이트로 다 가버리고 이러면 도로 인테리어 하기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톤 다운을 하거나 색깔을 넣고 이런 거를 넣을 때가 정말 디자이너의 빛이 바라는 거죠. 굉장히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 단순한 걸 너무 싫어하시는 고객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다 굉장히 집중하고 많이 신경을 쓴 거죠. 대부분은 뭐 이게 굉장히 연한 색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한 색으로 가는 게 색상을 맞추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걸 맞출 때. 색상과 텍스처를.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간 인테리어는 화이트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이제 정말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화이트로 가면 정말 멋진 화이트 집을 최고로 꾸미고 싶다 하면 페인팅을 하셔요. 벽과 천장을 도장으로 하셔요. 그러면 정말 도장 하나로 이 집의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죠. 근데 이제 벽지로는 그 도장의 퀄리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가격 차이가 최소 5배 이상 나요. 만약에 도배 가격이 뭐 한 4,500만 원 들었다 하면 도장으로 가격 최소 2천만 원 이상. 그럼 그게 그 자재값만 포함된 건가요? 벽을 다시 쳐야 돼요. 벽을 한번 다시 다 치고 천장도 다시 다 한번 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공비 별도, 도장비 별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굉장히 고가죠. 하지만 정말 고급스러운 집이 나오죠. 그건 이제 조금 내가 여기서 오래 나는 화이트 하나로 모든 것을 승부 보겠다 하면 이제 그런 데다 투자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죠. 정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럼요. 보통 그런 집은 총 인테리어 가격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38평이면 1억 한 4천? 요즘 한 1억 4천 정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집이죠. 정말 그런 집 보기 드물어요. 어떤 집이든 찾아가보세요. 벽과 천장을 모두 다 도장을 한 집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아마 보시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그래서 세미로 막 하잖아요. 그 강남에 가보시면 이제 그렇게 도장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벽은 도장으로 가고 천장은 도배로 가는 세미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것만 해도 가격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벽지로 갔을 때보다는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천장이 벽지로 간 어떤 한계를 조금은 느끼게 됩니다. 결국 무몰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벽지가 들어가면 절단선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할 거면 전체를 다 하면 참 좋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판교에 있는 프루지오 그랑블에 와서 38평형에 와서 공사 끝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